이 시각 아시아 증시 혼조세 보이는 가운데 오늘은 BOJ 뉴스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와 동일한 0.5%로 결정한 가운데 핵심 뉴스가 나왔죠. 바로 오늘 일본은행 BOJ가 보유 중인 ETF 매각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매각 규모는 연간 약 3,300억엔 규모인데요. 일본은행 ETF의 보유 규모는 지난 3월만 장부 가치 기준 37조엔이고요. 시장 가치로는 무려 70조엔에 달합니다. 보유분에 비하면 소규모긴 하지만 일본은행이 보유한 ETF의 매각 계획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BOJ는요, 2013년 아베 신조 총리의 아베노믹스 정책의 일환으로 꾸준히 ETF를 매입해 왔습니다. 매입 목적은요, 일단 중앙은행에서 ETF를 매입해서 경제를 부양하고 디플레이션을 탈피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식시장을 안정화하고 투심을 개선하는 거겠다였는데요. 그 결과 성공적으로 그동안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냈고 주가 하락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이 같은 매각 조치의 영향력은 상당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요, 시장의 매도 물량 증가로 인한 주가 하락 압력과 투심 위축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대형주 중심으로는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겠죠. 또 여기에 그동안 받쳐주던 심리적, 금전적 버팀목이 사라진 만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악재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스탠스가 좀 다릅니다. 일단 중앙은행의 시장 개입이 줄어들면서 일본 주식시장의 자율성 그리고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시장의 왜곡이 사라지면서 본래 가치로 조정되고요. 기업 실적 중심의 투자가 증가하면서 자율성이 회복될 거란 전망입니다. 그럼 니케이 지수 오늘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BOJ 결정 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니케이 지수가 동결에는 주춤한 모습입니다. 오전에는요, 장중 한때 45,852선을 터치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이 시각 현재는 하락폭을 좀 찍고 현재는 0.3%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화권 증시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기관의 순매도로 낙폭을 보였던 중국 증시는 오늘도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뚜렷한 상승 동력이 부재한 만큼 보합권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데요. 일단 일부 외신에서는요, 중국 중앙은행이 올해대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소식에 현재 위완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상해지수는 장 초반의 상승세를 뒤로하고 흘러내리다가 오후장 들어서 강보합권으로 개장했습니다. 오늘 홍콩거래소는 바이두 뉴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바이두 ADR 그리고 홍콩의 목표 주가를 큰 폭으로 상향했습니다. 기존의 90달러 그리고 88 홍콩달러에서 각각 154달러, 150 홍콩달러로 큰 폭으로 상향을 했는데요. 그 배경으로는요, 클라우드의 매출 성장 그리고 로보택시의 사업 잠재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형주들의 선별적 순환매 속에 혼조세를 보이는 항생지수고요. 오늘장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중화권 증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하나증권 김경환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중화권 증시 어제 냉운탕을 오갔던 증시인데 오늘도 상황은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진폭은 좀 줄어들었지만 중국하고 홍콩 모두 오전장 흐름에 약간 상고하저 패턴으로 오후장 들어가면서 거래 대금이 좀 빠지고 기관들 자금 유출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9월 이후에 분명히 본토와 홍콩 증시가 장중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종가 하락 일수가 좀 증가하고 있는데요. 당연한 부분은 지난 5월부터 거의 4개월 연속 아주 이례적으로 상승세를 보인 이후에 기술적인 조정 압력이 증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투자 심리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있는데, 예를 들면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사실은 2주 전부터 자금이 유출되고 또 특히나 최근 강세장 이후에 환매 욕구가 굉장히 증가할 수도 있는데 그 패턴 자체가 그렇게 순매도 쪽으로 부각되진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개인 신용 잔고도 사실은 증가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시장이 좋아하는, 특히 최근에 그 중국 시장 끌고 가고 있는 개인들이 좋아하는 테크주나 배터리, 바이오 이런 이제 어떤 성장주에 대해서 여전히 좀 높은 선호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이 투자 심리가 아주 크게 꺾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앞으로 한 1, 2주, 그러니까 연휴 전까지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은 이제 로컬 기관들의 순매도 전환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고요. 또 미중 협상 이후에 이벤트가 소진이 됐고
실적 양극화에 대한 경계감 등이나 이런 것들이 기관들 중심으로 좀 고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지표가 나쁘다는 부분은 좀 알려져 있는데 부동산이나 금융주 또 내수주 관련해서 뭐 일부 여행 관련주 제외하면 내수주 역시도 지금 굉장히 계속 부진한 펀더멘털 반영하면서 언더퍼폼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 주도주 과열 이후에 순환매 부재라든지 새로운 모멘텀을 좀 찾기 어려운 공백 기간에 변동성 확대를 좀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본토보다는 홍콩을 좀 더 선호하고 있고 홍콩에서는 여전히 항생테크 지수를 선호하고 있고요. 신규 투자를 혹시라도 고려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경우는 10월 이후에 국경절 이후에 이제 연휴가 끝나고 조정 가능성을 좀 보면서 들어오고 기존 투자자의 경우는 뭐 이제 여전히 조금 보유하는 관점으로 일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화웨이가 미국 제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차세대 AI 컴퓨팅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고요. 또 텐센트 같은 중국의 3대 빅테크들 자국산 AI 칩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 테크 섹터 앞으로 뭐 계속 더 보고 계신다 말씀 주셨는데 성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계신 건가요? 일단 뭐 성장성이라든지 관련 기업들의 AI 투자 또 내년까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국산화를 위한 노력들이나 또 시가총액이 구조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에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자체 칩 개발 내용 공개나 혹은 관련 투자 계획이 노출이 되는 언론 쪽에서 이제 노출되는 사례가 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볼 때는 이는 뭐 미중 협상 과정에서 중국 입장에서도 협상력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부의 종용하에 관련 기업들이나 언론이 동반 대응하고 있는 걸로 좀 인상을 받고 있고요. 저희는 일단 최근 그 공개된 알리바바의 자체 칩 성능이라든지 바이두 자회사의 칩 납품 이슈보다는 역시 중국 테크의 전체라고 할 수 있는 화웨이의 장기 개발 계획이라든지 성능 향상에 대한 부분은 계속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좀 갖고 있고 기존에 이제 중국 반도체 자급도 상향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각 빅테크 투자 확대 추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기대했던 부분에 부합하고요. 예상보다 또 빠르다는 점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성능이나 스케일 측면에서 중국이 단기간 내에 엔비디아 의존도를 크게 낮추기 어렵고 또 중국 입장에서 결국에는 자급도 상향을 위한 어떤 시간을 좀 벌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협상을 좀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노력들의 일환이고 또 그 과정이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완전히 대체하는 개념보다는 관련 생태계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개념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직접 투자 관점에서는 중국의 3대 테크 지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홍콩의 항생 테크 지수가 있고 본토에는 2개가 있습니다. 창업판이라고 불리는 심천 창업판 그리고 상해 과창판으로 불리는 반도체 지수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테크 지수를 이제 바스켓으로 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형태. 그래서 결국에는 좋게 말씀드리면 피지컬 AI를 종합적으로 생태계에 투자한다. 반도체 이렇게 어떤 소위 말해 과집중시키기보다는 조금 분산해서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테크 지수 세 가지를 다 고려하는 전략을 권고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증권 김경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